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해서 첫 번째 과제에서는 세 가지 관점을 나누어 보는 거였죠. 이거는 이제 것이냐 미시냐를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잘 했죠. 그리고 이거는 갈등을 부각시키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이건 갈등론이고, 요거는 거시 중에 갈등을 부각시키지 않는 것은 기능론이고, 거시적 관점이 아니고 미시적 관점인 것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죠. 상기갈 이렇게 하면 된다. 질문 자체가 뭘 물어보느냐를 묻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했습니다. 세 개를 나누어 보는 거. 그리고 A, B, C 현상을 보러 보는 관점을 한번 구분해 봐라 라는 거였습니다. A 사례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라는 거였죠. 여러분 잘 했죠. 똑똑한 비서라는 이미지다. 상징적 상호작용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할 거예요 해서 기능론. 병 같은 경우에는요, 불평등을 갈등을 강조하죠. 갈등론 이렇게 되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바람직할까까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각각 개인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이 결정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 기술은 합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도입한 것이고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지, 결국에는 이것을 도입한 것도 불평등한 구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불평등을 더 강화시키는 수단이 되어 갈 것인지, 이걸 한번 구분해서 접근해 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계층도 마찬가지죠. 값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했습니다. 요건 값은 계층을 어떻게 보죠? 일방적으로 우리가 합의한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불공정한 사회 구조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니까 갈등론적 관점이었고, 근데 노력이라는 요소, 우리가 계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게 되고 올라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이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당연한 어떤 기준점이 아닌가, 다 동의를 한 것이다. 기능론이죠. 병 같은 경우에는 계층이라는 게 그냥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개념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것에 따라서 계층의 방향도 결정되는 것이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계층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 보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진짜 어머나 뭐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적절하게 섞여가지고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잘못된 계층 구조가 우리를 계속 불평등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층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개념이 변화할 수 있고 스스로의 계층도 자기 인식하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죠.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건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인식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고, 이거는 뭐 일시적인 문제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기술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문제고, 우리는 기술을 통해서 또 이것을 해결해 낼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고, 다 동의하지 않았느냐, 기술로의 진화나 발전은,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환경 문제도 가진 자들의 의도에 의해 가지고 불평등한 구조가 만들어낸 현상이다. 그 피해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보느냐도 이야기를 같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식의 변화가 이 문제의 출발이라면 그 인식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부분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적 변화, 기술적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이게 가진 자들의 잘못된 구조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변화라면 이 불평등한 구조를 바꿔야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3번은 우리 저출산 문제였습니다. 저출산 문제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랐죠. 어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래서 가족제도 이거는 뭐였습니까? 처음에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가족 제도는 우리가 합의를 한 것이고 그 가족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를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괜찮은 구조라고 본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근데 약간의 속도 문제,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근데 요거 잘 해결하면은 계속 될 수 있어. 기능론이죠. 아니야. 다 불평등 때문이야. 이 불평등한 사회가 젊은 세대 그리고 가지지 못한 세대에게 결혼도 할 수 없는 조건과 아이도 낳을 수 없는 조건을 강요하고 있어. 아니야. 인식의 변화가 결국 이 상황을 만들어낸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이런 것들, 가족과 출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어. 이걸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진단에 따라서 방법이, 대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제도들 바꿔주면은 된다는 이야기지.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해결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미지의 개선 없이 해결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잘 했습니다. 교육. 이건 이제 갈등론적 관점으로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한국 사회 교육은 이미 불평등한 구조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너무 편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학교에서는 그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이런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맨날 착취당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 교육은 우리가 이미 이 교육 시스템은 우리가 동의한 것이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노력과 노력에 대한 성과 이런 것도 분명히 나타난다. 이걸 단순히 불평등한 구조로 설명할 수는 없다. 네. 그런 이야기 혹은 아니야.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 그거잖아. 우리는 병풍이야. 이렇게 배경 그림이야. 소수를 위한 문제의식조차도 가지지 못하잖아. 잘못된 구조 속에 우리는 길들여졌어.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들도 있었고 아니야.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 각자의 상징을 교류하면서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있잖아. 이거 상징 체계, 우리 교육이나 학교를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서 각각 제갈 길을 가고 있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이제 그거죠, 이게. 우리 구조를 둘러싼 이 개인이 있는데, 이 개인이 구조에 영향을 받는 것인가? 이 개인들이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인가? 이 구조는 불평등한 것인가? 이 구조는 우리가 합의해가지고 잘 굴러가는 것인가? 그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교육이라는 것도 잘 갖추어진 우리가 합의한 구조 속에서 돌아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이 구조 자체가 우리를 억압하고 억누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 우리들이 변화하면서 이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제는 요거지.